안녕하십니까. 아빠는 놈 서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새로운 시리즈인데요. 현장 Q&A입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퇴직금 관련 질문 베스트 5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나요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닌 임금 총액으로 계산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X입니다.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무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 퇴직금을 줄일 방법은 없나, 이 질문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조업을 하는 박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퇴직금을 줄이려고 항상 고민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기보다는 퇴직금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던 중 옆에 최 사장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야, 퇴직금을 말이야, 기본급을 낮추면 퇴직금을 적게 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퇴직금을 기본급으로 계산한다는 개념이겠죠. 이 말을 들은 박 사장님이 이제 기본급을 최대한 낮추고 각종 수당을 만들어 가지고 임금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 수당, 월동 수당, 자매 수당, 이런 이상한 이름을 맞춰 가지고 임금 총액은 맞추시는데 기본급을 안 높이시는 거죠. 이유는 퇴직금을 줄이고 싶으셔서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과는 없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퇴직금을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중에 직원이나 노동부에서 알게 되면 퇴직금을 재산정해서 추가 지급해야 됩니다. 즉 기본급으로 1,000만원으로 지급을 했다면 평균 임금 총액으로 계산을 해서 1,500이었다. 그럼 500만원을 추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이 문제가 되는데요. 상여금 같은 경우는 퇴직금 산정 시점 1년 동안 지급한 총 상여금의 4분의 1을 반영하게 됩니다. 즉 1년간 퇴직금을 400만원 지급했다면 100만원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반면에 이제 상여금이랑 성격이 비슷한 게 있는데요. 성과급 같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제 포함이 되는데, 사장이 마음대로 지급하는 정기적으로나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장이 마음대로 비정기적으로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혹시 있다면 그 부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로 퇴직금을 월급에서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노동부 교육자료에 나왔던 사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종로구 소재 땡땡 음식점 사업주는 2년 전 채용한 근로자가 자신은 퇴직금이 필요 없으니까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250만원을 달라고 하여 2년간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해왔다. 근데 이 근로자가 처음 말과 달리 퇴사 후에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가 사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달라고 해서 줬다, 퇴직금을 월별로 지급해 준 거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거에 대한 결론은 어떤 걸까요? 일단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월 분할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2년치 퇴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보면 이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 퇴직금조차도 임금으로 처리돼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죠. 퇴직금을 포함해서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급은 한 230만원 정도 됐겠죠. 그럼 230만원에 2년치를 지급해야 됐어야 되는데, 노동부에서는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한 것까지도 월급으로 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래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자체가 모순인 거죠.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에도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임금이 좀 낮은 봉제 업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또는 근로자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00%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포함해서 준 퇴직금조차도 월급으로 반영이 돼서 퇴직금이 추가 지급돼야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근로자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거나 각서를 썼거나 이렇게 약속을 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기 때문에 노동부나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오케이? 느낌상 답은 뭘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오케이는 당연히 X겠죠. 이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는 경우, 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개인회생이나 파산, 근무시간 단축, 임금 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들이 좀 불이익하게 퇴직금을 계산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은 사실은 취지가 이제 그만뒀을 때 그분들의 이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인데, 중간중간 다 받았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2012년 7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퇴직금 정산을 마음대로 했죠. 저도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치 보너스처럼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퇴사하는 그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중간정산에는 사유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되고요. 근로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무조건 들어줘야 될까요? 중간정산 사유가 될 때 직원이 신청할 수가 있는 거지 회사가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간정산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보통은 이제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금전이 없거나 굳이 우리가 들어줄 특별한 이유가 없다, 꼭 법적으로 해주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데도 중간정산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중간에 중간정산을 해줬던 금액이 인정되지를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전체적인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단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 중간정산 했던 금액을 민사적으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민사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돌려줄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재판에서 이겨도 사실 안 주고 버티면 돌려받을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되는 경우에, 또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초구 소재 무슨 피자집이었는데 그 배달원이 돈이 필요하다고 1년 동안 일했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아무래도 좀 찜찜해가지고 중간정산 확인서를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각서를 받고
퇴직금 200만원을 중간정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사하고 나서 전체 2년 다 딱 하고 그만뒀는데요.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를 420만원을 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사장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지난번에 200만원을 미리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220만원만 주면 되는 건데 왜 420만원을 달라고 신고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되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없이 해주게 되면 이 경우는 사유가 없는 거겠죠.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유가 아니고 그냥 해준 거죠. 직원이 요청하니까. 그렇게 돼서 420만원을 청구를 한 거죠. 나 모르겠고 나 중간정산 신청했던 거는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나 퇴직금 법적으로 420만원 마지막에 받는 거니까 달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사업주가 37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간정산을 200만원을 할 때 지급을 했었고 사업주랑 근로자가 합의해서 370만원을 줬기 때문에 총 570만원을 지급을 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냥 법정 퇴직금 420만원 지급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그냥 직원이 요청을 해서 사유가 없이 중간정산을 했다가 총 42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을 570만원 지급했기 때문에 150만원을 추가 지급한 거죠. 뭐 돈도 돈이지만 뭐 사장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했겠죠. 아니 해달라고 해줬는데 심지어 퇴직금 내가 150만원 어떻게 보면 더 지급을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직원의 말을 믿고 중간정산을 했다가 쉽게 말하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은 사유가 될 때 반드시 그때만 중간정산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퇴직금 지급은 월급날에 맞춰 지급.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퇴직을 1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일날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회사의 월급날은 30일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관리하실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월급날 나갈 때 퇴직금 같이 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퇴직일 이후에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법률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급날에 맞춰서 지급하시는 게 아니고요. 퇴직을 하고 나면 14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 심지어 월급날 하루 전이 14일이다. 그렇더라도 14일 하루 전날 퇴직금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직원이랑 금품 청산 연장 동의서 어쨌든 나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퇴직금을 좀 추후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받게 되면 인정은 되는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월급날에 지급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사례죠. 프리랜서의 퇴직금 지급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컴퓨터 회사에 신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는 하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직원을 한 명 고용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이제 사람을 하나 고용을 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대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비용으로 3.3% 개인 사업자, 개인 소득자로 해가지고 프리랜서 고용을 하고 비용 처리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출근 퇴근도 사실 일반 직원이랑 똑같이 하고 다른 직원들이랑 점심 같이 먹고 회의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일을 하는 중간에는 특별히 이 사람이 일반 직원이랑 다르다고 느끼기가 좀 곤란하죠. 어쨌든 이 직원이 1년 후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요구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될까라는 문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계약서도 프리랜서로 썼고 당신도 동의를 했고 사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3.3%로 세금을 처리해 왔는데 이제 와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것이고, 직원 입장은 그게 아니죠. 아니 계약 형태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일반 다른
김 과장이랑 박 대리랑 다른 게 뭐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회의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퇴직금을 주고 나는 퇴직금을 못 받냐, 법률적으로 좀 억울하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까, 이 문제일 텐데요. 당연히 법적으로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뭐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계약을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직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일을 한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거의 많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이제 뭐 근로자성 확대라고 하는데 점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그렇고 사회가 변화되는 방향도 그쪽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셨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퇴직금이 부담스럽고 내가 프리랜서 채용을 하면서 퇴직금까지 지급하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면 애초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애초에 계약직 계약으로 하시되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필요가 있더라도 계약을 1년 미만으로 하시고 프리랜서 계약을 1년 안에 종료를 하게 되면 어쨌든 추후에 근로자로 인정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동안만 계약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직원이 인정 요구할 수도 있고 회사의 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도 뭐 프리랜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거의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프리랜서한테 총 5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5천만 원에 대해서 매달 12분할 해가지고 매달 지급하시는 계약으로 하시기보다는 5천만 원을 13분의 1로 하셔서 12달 동안 이렇게 한번 나가고 마지막에 퇴직금과 함께 이렇게 13분의 2를 지급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럼 매달 지급되는 임금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프리랜서 분과 명확하게 계약을 하시는 것도 프리랜서와의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퇴직금과 관련해서 시중에 떠도는 여러가지 편법, 각서를 쓰면 된다, 통장에 입금할 때 월급이랑 퇴직금을 분리해서 쓰면 된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을 안 줄 수가 있다,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걸 근로계약서 쓰면 된다, 이렇게 등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떠도는데 일단 무조건 그런 방법들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이제 꼼수가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직원이 원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 중과장사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은 꼭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외에도 일용직의 퇴직금 문제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용직의 퇴직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근로자성 확대에 따른 분야별로 퇴직금 분쟁,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음에 곧바로 퇴직하는 사람의 퇴직금 계산 문제 등 퇴직금 현장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 Q&A를 통해서 그때그때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퇴직금은 현장에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시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좀 있어서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